네, 안녕하세요. 지니플러스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장비 업체인 테크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전망 및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상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린이 시절에 이 회사는 무슨 회사지?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뭐 하는 회사라는 거야?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한 영상이며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회사는 반도체 제조별 특성 중 후공정에 해당이 되며 패키지 및 테스트를 취급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잉은 2021년 9월 10일 기준으로 23,850원이며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4,624억 원입니다. 52주 최고가 같은 경우는 29,400원이었고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는 0.96%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테크잉은 코스닥이 반도체로 상장이 되어 있으며 섹터는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 주주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개인이 두 명이 있고 그리고 국민연금공단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부요 지분을 이 정도를 보유하고 있네요. 그래서 해당 회사는 반도체 후공정 라인에서 사용되는 자동화 장비를 설계하고 개발하고 판매 중이며 이 중에 주력 상품은 이제 테스트 핸들러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따가 뒤에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기준으로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87.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테크닉은 후공정 반도체 검사 장비를 취급하는 회사다.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핸들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론과 웨스턴 디지털 그리고 SK 하이닉스 등을 주요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으며 메모리용 테스트 핸들러를 독점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투자 포인트 중 하나일 것 같고요.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비메모리용 반도체도 같이 하고 있다 정도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하고 있다는 거는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핵심 기술과 핵심 경쟁력도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 테스트 핸들러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기보고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테크잉의 매출 실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품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는 테크잉이 다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검사 장비 중에서도 이제 테스트 핸들러 메모리 반도체였죠. 메모리 반도체에서 취급하고 있는 테스트 핸들러 같은 경우는 이제 19년도와 20년도, 21년도의 반기의 매출액 비율을 보시게 되면은 세 개 다 이제 50% 정도로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19년도보다 20년도에 좀 더 높았죠. 근데 20년도와 21년도는 비슷해 보이긴 하나 이제 3분기 매출 실적이 크게 좌지우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COK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취급하는 건데 체인지 오버 키트라고 이 매출 비율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19년도와 20년도도 좀 비슷해 보이고 21년도는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나 이제 3분기와 4분기 실적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참고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매출 실적에서 이제 수출 비율과 내수 비율을 한번 보게 될 건데,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야, COK, 기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세 가지 전부 다 수출 비율이 높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내수보다 당연히 수출이 높은 게 반도체 회사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 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선에서 말씀드렸던 마이크론에서 이제 테스트 핸들러 같은 경우를 36% 정도의 매출액을 취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메모리 반도체 뿐만 아니라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도 취급을 하고 있는 회사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기 보고서고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자산과 부채를 보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당연한 거겠지만 부채보다 자산이 높다. 이거를 먼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자산 같은 경우에도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습니다. 비유동자산 같은 경우는 이제 유형자산이 상당히 높은 회사고요. 그리고 유동자산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성 자산과 재고자산이 있는데 이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매년 살짝씩 증가하고 있긴 하네요. 그래도 재고자산 비율이 유동자산 비율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매출액을 살펴볼 건데, 이제 작년의 매출액보다 올해 매출액이 좀 더 높은 거를 볼 수 있죠. 그러면 영업이익도 당연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영업이익 자체는 작년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당기순이익은 올해가 조금 더 높네요. 그리고 이제 매출 총이익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올해보다 작년이 조금 더 높다. 매출액이 훨씬 더 높은 건 아니지만 10% 정도 더 높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기 매출 원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출 원가 자체가 작년보다 올해가 높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요약된 재무제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은 매년 상승할 걸로 보여지고 상승폭도 제법 괜찮아 보입니다. 이거에 맞춰서 이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EPS도 같이 상승을 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PER, PBR, ROE, 그리고 EV, EBITDA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긍정적으로 투자 지표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순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점점 줄고 있죠.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며 저는 개인적으로 직장인이지만 이 회사가 또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대표이사 같은 경우가 이제 2년 주기로 계속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2016년부터 한 대표가 계속 연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지만 이렇게 한 대표가 계속 운영을 하는 거는 드문 일이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또 긍정적으로도 보여져서 더 회사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영상으로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참고용입니다. 투자의 책임은 항상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린이 입장에서 개인 투자 공부를 하면서 내용도 정리를 해봤고 그 정리된 내용을 공유 드리는 거니까 그냥 이제 편하게 생각을 해주고 투자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이 만약이라도 반응이 좋으면은 2부 영상도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니플러스였습니다.